이번 달에도 등기를 가지고 왔는데, 저번 달에는 그 지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등기를 봤었고, 이번 달에는 그런 다툼 있는 등기 말고, 새로운 종류의 등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역을 아까 멘토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의선 숲길을 새로 생기면서 대흥역과 공덕역 사이가 굉장히 그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예쁘고 멋진 상가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제 재개발이었던 지역이니까 아현 뉴타운으로 마레프나 마프자 같은 아파트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마포 태영, 뭐 마포자이, 레미안 리버웨이 등 마포 아파트 지역이 있고, 양쪽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교통의 요지에 숲길이 있고 해서 당연히 이 사이에 상가들이 많이 건물들이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 땅값이 아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까 4배도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간단하게 하나 확인해 보면, 여기 대흥동 272-2번지 건물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대흥역 사거리에 여기 코너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 뭐, 이 건물을 오늘 볼 거는 아니니까. 이 코너에 있는 건물이 2014년도에 5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 80평 정도? 몇 평이었죠? 대충 그 정도, 80 몇 평 정도 되는 건데, 얘가 평당 6천만 원에 사실은 거래됐어요. 이거 미터 제곱으로 해서 그런데, 평당으로 하면은 대충 평당 6천에 거래가 됐는데, 25년 2월에 호가가 새로 나왔습니다. 미터 제곱당 7,100. 그러면 이거를 평당으로 하면은 평당 2억 3,500이고, 이거는 호가 자체가 이미 200억이 호가입니다. 이 건물이. 단지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땅값이 50억에서 200억으로. 뭐 사실 200억에 팔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호가가 200억이 나왔다는 면에서 대흥역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안 자, 샀어요? 일단 그만큼 대흥역이라는 곳은 핫한 곳이고, 이제부터는 다음 등기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는 대흥동 255-2번지 또 258번지 이렇게 필지가 두 개인 이 땅에 있는 두 개의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흥역은 아까 경의선 숲길이 있고 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했는데, 경의선 숲길과 대흥역 사이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요 밑에 경의선 숲길의 아래쪽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가 다 조그만 집들이나 뭐 어떤 단독주택 뭐 혹은 이런 것들 빨간 벽돌집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가로 열심히 바뀌고 있는 지역이에요. 오늘 소개할 이 곳은 두 필지 합쳐서 89.84평입니다. 그다음 이 번지가 두 개고 땅이 두 개니까 255-2번지는 안쪽에 있는 거, 도로의 안쪽에 있는 걸 255-2번지, 바깥쪽에 있는 걸 258번지가 되겠습니다. 대표 지번이 255-2번지 더 큰 땅이고요. 나머지 작은 게 부속 지방이 되겠습니다. 두 필지의 건물도 두 채고, 현재 디스코 플래닛에서 추정가는 60억, 대략 60억, 평당 6,760만 원가량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니까요. 어, 이것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로드뷰를 보시는 건데, 앞쪽에 258번지 앞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부산약국, 댕기머리방, 대흥동 골뱅이 이런 식의 약간 생활 상권의 임차들이 차 있다가 어, 계속 비슷한 임차들이 차 있죠. 그러다가 2019년도쯤에부터 뭐 좀 새로운 게 바뀌나 했는데도 역시나 임차는 비슷한 것들이 차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은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 2층짜리 건물이고요. 요건 뭐 당연히 집으로 쓰셨겠죠. 음, 부산 약국이 계속 있는 걸로 보아서, 그리고 또 뭐 미리 정보가 있지만 부산 약국이 그 건물주입니다. 로드뷰 자체가 2012년, 17년에는 요 뒤쪽 모습 거의 보이지도 않고 아예 요 길이 새로 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앞에서 본 모습인데 건물이 되게 하얗고 예뻐졌죠. 이런 경우에 뭐 3층에는 필라테스, 2층에는 뭐 요건 이제 2024년 모습이고 퍼스널 컬러 컨설팅, 과일 주스 가게 푸르푸르 이런 것들 들어와 있고 뭐 미용실 임차도 들어와 있고요.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카페 대흥, 뭐 술집이 있었다가 여기는 술술로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앞뒤 건물을 쭉 리모델링, 사실은 대수선인데 대수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음, 다른 벽돌 건물에 비해서 예뻐지긴 했죠, 확실히. 자, 이제 저번에도 말했듯이 건축물 대장부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헷갈리니까 아까 258번지 앞쪽에 있는 거 앞 건물, 255-2번지 뒷 건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55-2번지를 먼저 보면 뒷 건물을 보면 여기 보시면 2020년 2월에 증축, 대수선 이런 거를 했네요. 그리고 용도 변경하면서 3층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258번지. 아까는 뒷건물. 그다음에 요거는 앞건물. 앞쪽은 뭐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앞건물은 3층이 아니고 5층까지 만들었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역시 2020년 2월 4일에 만들었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대수선 증축을 했네요. 한꺼번에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먼저 보겠습니다. 255-2번지 뒤쪽에 있는 거 토지를 보시면 이제 좀 설명이 길어지거나 지루할 수 있는데 적당히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6년도에 현정수 씨, 어, 현정수 씨가 매매를 통해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2010, 감사합니다. 음, 네, 2018년도에 이영숙 씨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다 준 게 아니고 지분을 나눠서 줬는데 202 중에 128.9, 한 63.8% 정도 되고요. 또 5월에 또 다시 나머지 지분을 주었습니다. 이영숙 씨에게, 부인에게. 아마도 이게 현정수 씨가 아버지, 이영숙 씨가 어머니. 그래서 지분을 다 준 게 아니고 95.3%만 줬어요. 나머지 지분은 어디 있느냐? 4.6%는 아직 아버지 현정수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냐면 현여람, 현보람 아마 두 딸이겠죠. 근데 상속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지분 129.7을 아까 받았잖아요. 한꺼번에. 요거 두 개를 합친 거. 129.7의 절반을 뚝 떼어서 딸에게 줍니다. 근데 상속을 했다는 소리는 이제 어머니가 그 당시쯤에 돌아가셨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아버지가 4.6%, 딸은 47.65%씩 가지고 있다. 뭐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은데 지분을 이렇게 가족들이랑 나눠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을구는 이제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을 때는 특별히 뭐 대출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 갚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보시면 현여람 씨가 큰딸이거든요. 큰딸이 13억 2천, 채권 최고 13억 2천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120%를 보통 잡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12억을 받았다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담보 내용을 보니까 공동담보에 대흥동 258번지, 그 앞쪽에 있는 땅까지 같이 담보로, 공동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다. 뭐, 그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땅, 도로에 접해 있는 258번지 땅을 보시면, 여기도 어차피 현정수 씨가 동시에 255-2번지랑 같이 동시에 매입을 했고, 이 땅은 뭐, 아내나 딸들에게 지분을 넘겨주지 않고 본인이 100%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255-2는 이렇게 지분을 나눴고 258은 혼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뭐 이런 표제부에 보통 이런 내용이 없는데 분할로 인하여 1m 제곱을
258-1에 이기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기라고 하는 것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분할하거나 합필하거나 이런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옮겨 적을 때는 이기라고 쓰고 전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 특별히 변경 사항은 없는데 이제 등기가 옛날 거에서 최근 걸로 옮겨 적을 때는 이제 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기를 했는데 보니까 258-1로 이기를 했다고 써 있잖아요. 요거를 검색해 봤더니 정말 이 쥐꼬리만한 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누구 건가 봤더니 공공용지 협의 취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였습니다. 이 전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 도로에 요만큼의 땅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나라가 가져갔다. 협의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 그냥 이건 취미로 그냥 찾아본 거니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보상을 받았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0.3평 정도 되니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 잠시만요. 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물의 등기부 등본인데 보통 건물 등기부 등본은 잘 안 떼보잖아요. 근데 보면 상속을 아까 2021년에 받았고, 근데 근저당을 설정한 건 2019년이고, 또 아까 건축물 대장에서 보면 대수선은 2020년에 진행을 하는데 시간 순서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저당을 설정한 시기는 19년인데 상속은 2021년에 받았으면은 명의도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끊기나요, 계속? 잘 들리시죠? 어, 그래서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2018년 4월 25일에 아내한테 토지를 아까 60 요만큼 줬고 5월에 요만큼을 30%를 줬죠. 근데 4월에 건물도 한꺼번에 증여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즉 아내는 토지 이만큼 95%랑 건물을 한꺼번에 증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영숙 씨는 갑자기 딸들에게 건물을 증여했어요. 땅을 준 건 아니고 건물을 줬습니다. 아, 건물을 딸들한테 줬으니까 딸들이 이제 명의가 생겼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앞건물 뒷건물 해서 대수선이랑 증축을 진행해서 쭉 리모델링을 해놓고 21년도에 토지 지분을 딸에게 상속했죠.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상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이 255-2번지 뒤쪽 편 땅에 토지 중에서 건물과 토지 중에서 토지 지분 4.6%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토지 지분과 건물은 두 딸이 절반씩 소유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을구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또 뭐 내용이 토지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58번지도 한번 건물을 띄워봐야겠죠. 뭐 특별할 거는 없고 역시 2019년 4월에 이 건물도 딸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게 건물을 두 개를 증여를 딸들이 받아서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을구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딸들이 건물을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는데 이게 과연 잘한 일일까? 뭐 어떻게 한 게 맞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 건물 자체는. 그래서 지금 경의선 숲길에 대흥역 이런 역세권 쪽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자식들이 참 대수선을 잘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뭐 사실 2015, 16년부터 경의선 숲길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꽤 발빠르게 잘 움직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의 건물들보다도 더 빠르게 신축은 아니죠. 이런 신축 같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건 자녀들이 추진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잘 만든 건가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건물 대수선 하는데 당시 2020년 그쯤에는 아마 평당 400 정도 그 정도 들었다고 해요. 대충 89평, 90평이니까 400, 평당 400이 들면 한 3.6억, 대충 4억 정도 이 건물을 만드는데 들었다 치고 12억을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4억은 이거 만드는 데 쓰고 8억은 어디 갔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내고 상속받아서 상속세 내고 증여한 증여세 내고 이런 것들 하는데 좋기 8억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돈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비용을 비싸게 들여서 예쁘게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그 옆에 좌우를 보면 아직도 이렇게 빨간색 건물들이 되게 즐비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시골 같은 느낌이. 근데 혼자서 예쁘게 이렇게 5층을 지었다라는 게 이게 잘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를 결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도 다 아까 대흥역 앞에 있는 그런 높은 건물들이 이제서야 막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안쪽 이면으로 들어온 쪽에 혼자 이렇게 예쁘게 탁 지어놓으면 너무너무 멋있고 좋기는 하지만 이 주변이랑 결이 안 맞기 때문에 임차도 좀 약간 어울리지 않고 아쉬운 애들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층수가 또 사실 여기에 5층까지 지어놓으면 위에는 공실이 나기도 당연히 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비용을 덜 들여서 좀 덜 화려하게 하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이런 모양들과 비슷한 결이 맞는 임차 구성을 했다면 투자로서 수익률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딸들이 투자자로서 이걸 한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빌딩을 가지고 수익을 보기 위함이 더 크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건물을 잘 보고 이런 근처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비용도 좀 줄여가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따님들 두 분은 비용을 내가 많이 들더라도 최고로 예쁘게 만들어서 이걸 멋있게 해서 내 건물이 될 거야. 이런 그런 어떤 모습이 더 강했던 건물주가 아니었을까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주변이 다 예쁘게 바뀌고 나면 이 건물도 당연히 득을 볼 수는 있겠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건물의 단점을 하나 꼽아보자면 명의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점이죠. 아버지에서부터 명의를 넘겨받았는데 아버지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딸이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건물도 두 개고 땅도 필지도 두 개인데 좀 예쁘게 분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공동 명의로 해 놓으면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지분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뭔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도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지분을 그런 식으로 나눠 갖고 건물도 이렇게 예쁘게 안 올리고 예전 건물 이런 식으로 놔뒀으면 정말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분쟁이 터졌을 때 좀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어봤는데 건물을 이미 이렇게 예쁘게 지어버려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가져오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상태다라고 한번 결론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오늘의 이제 두 번째 건물 여기는 아까 3종 지역 요 밑에는 2종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대흥동 327-1번지 여기 2종 지역이고 건물 자체가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토지 자체는 29평 정도밖에 안 되고 얘는 2015년에 11.4억에 실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추정가가 13억 7,212만 평당 4,700 정도 되네요. 어,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2010년도쯤에는 이제 과일집, 여관, 이거 완전 주택 그 생활상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국수집, 치킨집, 뭐 방앗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2014년에도 축산, 도소매, 치킨집, 그리고 이 방앗간은 사실 아직도 있어요. 2025년에도.
그다음에 2019년쯤이면은 이제 경기 선수끼리 막 개발되고 한참 좋아지고 있을 때인데 이때 축산 가게에 있던 것이 나가고 512라고 옷 가게가 들어오고 치킨집이랑 방앗간 아직도 있죠. 그다음에 23년에는 이 간판들을 다 새로 달았습니다. 방앗간도 식당 대박치킨은 대박식당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여관 2층은 이제 영업은 안 하고 지금 뭐 주택으로 세입자 받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거의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전에 소개했던 건물은 새로 이제 대수선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그대로 그대 모습 가지고 있죠. 건축물 대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지금 현재 고광자 씨이고 제주도 한림읍 비양도길에 사시는 고광자 씨입니다. 도대체 이 대흥역과 제주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비양도는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한림읍 제주도의 한림읍 여기 섬에 있어요. 비양도. 그 섬에서 여기에 사시는 분이고 로드뷰가 없어서 항공뷰로 보면 이렇게 생긴 땅. 이 비양도 안에서도 좋은 땅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제주도 사시는 분도 2015년에 서울에 땅을 매수했는데 참 서울 사는 저는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아까 채팅창에 나온 말이 마른 제주도로 사람과 건물은 서울로 우리 서울에 있는 땅과 건물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심플해요. 이 김기수 씨가 86년에 샀고 그다음 박수키 씨에게 팔았고 또 라점람 씨에게 한번 팔고 이 라점람 씨는 상속을 해서 정은미 씨가 받고 마지막에 2015년도에 비양도에 사시는 고강자 씨가 11.4억을 주고 이 건물을 매수하셨습니다. 간단하죠, 여기는? 을구도 간단합니다. 어, 뭐, 근저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광자 씨는 대출 하나도 없이 지금 제주도에 살면서 대흥동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건물 그 별것도 없는데 그러면 왜 이걸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양이 아까 보면 기역자 모양이었잖아요. 이게 얼핏 보면은 이렇게 도로를 두 개를 다 접하고 있는 여기가 이제 방앗간이고 여기가 옷가게고 여기 대박식당이 있고 이런 식이었죠. 이게 도로를 다 접하고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여기도 내가 가졌으면 이만큼을 다 내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아쉬운 점이 하나는 얘네가 사실 도로에 접하고 있더라도 이면 도로이기 때문에 진짜 큰 도로는 이쪽이 있거든요. 이쪽과 접하지 않아서 참 그게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럼 이 건물을 그냥 괜히 본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사버릴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다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은 327-5번지, 327-2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512가 아까 그 대박식당 있는 그 건물이고 요 327-5번지 여기가 이 건물입니다. 눅이라고 있는데 카페예요. 1층에 카페 있고 2, 3층에는 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딱 보면 이 대로랑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맹지도 아니고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를 보시면 327-2번지 이거를 보면 아 이거는 맹지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도로랑 접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이 큰 도로랑 접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좀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도 말고 로드뷰를 봤더니 오리구이 고깃집이에요. 근데 분명히 도로랑 접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카페보다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에 있는 이런 땅들을 자기가 먹었다는 소리인데 아니면 두 가지 중 하나죠. 그냥 막 쓰고 있거나 아니면 이 땅이 자기 소유거나 조그만 땅들이 자기 소유라서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둘 중에 어떤 건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27-2번 주인이 요 앞에 땅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 봤더니 이 땅의 지적편에서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소를 까봐서 이게 누구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양상이죠. 327-5는 당연히 도로랑 접해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안에 건물들부터 하나씩 일단 등기부등본이랑 다 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 327-5 카페 건물. 이것도 심플합니다. 그냥 주인이 이분이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강순희 씨가 땅을 사서 건축하고 아들에게 증여하고 끝입니다. 을구가 없으니까 대출도 없죠.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327-2 오리고기집 이것도 건축물 대상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철 씨가 소유하고 있네요. 근데 심지어 김영철 씨가 사서 본인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대출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대출도 이 세 개 땅이 전부 다 대출도 없고 그냥 본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네요. 그다음 아까 전에 봤던 401-22번지 그 조그만 땅 요거랑 여기 328-42번지 이거는 도대체 뭐냐라고 등기부등본을 까봤더니 지목은 도로나 뭐 대도 있지만 소유주가 서울시 마포구, 소유주가 서울시입니다. 이거 국가 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 땅을 무단으로 그냥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를 쭉 오리고기집 앞에까지 내놓고 그냥 뭐 벌금 정도 내면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게 남의 땅, 남의 사유지였으면은 문제가 됐을 건데 국가에서는 벌금을 내면 계속 그냥 벌금 내고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리고기집은 사실상 대로변에 접한 땅처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박식당 건물 기억자 말고 이 안쪽에 있는 두 건물은 나름 그냥 대로에 접해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사고 싶다 해도 굳이 뭐 엄청 싸게 팔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걸 사고 싶으니까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 전에 우리 이거 700원씩 주고 이거 하나씩 띄었는데 만약에 이게 도로가 보통은 나라 땅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개인 소유야, 도로가 나라 소유야를 확인하고 싶으면 땅야에서 그냥 지도 이렇게 딱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군유지, 시도유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는 공짜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 같은 건데 자, 이 땅을 우리는 다 사고 싶어요. 일단은. 근데 결론이 이제 다 땅을 살 건데 이 세 땅 주인은 실제로 얼마에 팔지 정하진 않았지만 모두 일단 땅을 팔겠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이 땅을 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듣고 계시면 빨간 땅 아까 대박식당 기업자 모양 그다음에 요거를 초록색 카페를 초록색 그다음에 오리고기집을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어, 어떤 순서로 땅을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혹시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거를 사는 순서는 총 6가지가 나오겠죠? 3 곱하기 2 해가지고. 네, 병청님, 파랑, 초록, 빨강. 파랑, 초록, 빨강이면 3P2라고 하죠, 이걸. 확률과 통계에서. 파랑, 초록, 빨강이 많으시네요. 요거가 제가 준 거는 60점이었습니다. 파랑, 초록, 빨강. 자, 일단은 이제 6가지 경우의 수를 하나씩 따져볼게요. 요거를 해보는 게 나중에 이런 종류의 건물을 내가 살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6가지 경우의 수가, 100점도 있어요.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 빨간 땅을 먼저 사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그러면 빨강, 파랑, 초록이 있고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겠죠. 먼저 1번. 빨간색을 딱 샀다고 치고, 물론 이제 처음 사는 땅은 우리가 그냥 비싸게 사는 게 아니고,
적당한 가격의 수준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산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랑을 샀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사서 내가 모양을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죠. 되게 가운데를 쏙 벌레 파먹은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 마지막에 초록색 땅을 사야 돼요. 자, 이렇게 파먹은 모양으로 생긴 땅은 이 건물을 지으면 예쁠까요? 이거는 정말 모양도 예쁘지 않고 또 이 초록색을 사야 되는데 이 초록색 땅 주인이 과연 이 땅을 싸게 팔까요? 절대 싸게 팔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는 정말 제일 별로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초록색 땅을 예를 들어서 안 팔았다고 치고 요 상태로 건물을 짓는다면 예쁘게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예,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이 초록색 땅에서 접해 있는 면이 엄청 많은데 온갖 종류의 민원, 잡음,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이제 점수는 임의로 정했는데 4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빨강을 처음에 샀으니까 그 다음에 초록색을 사고 파란색을 사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일단 빨강과 초록을 사면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되죠. 아까보다 훨씬 예쁜 모양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이면도로 그다음에 이 대로변까지 다 접해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딱 산 다음에 초록색에게 파세요 하면 이 초록색이 과연 싸게 팔까요? 그럴 리 없겠죠. 이걸 사야 모양이 예쁘게 되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 초록색 땅 주인은 절대로 싸게 팔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싸게라도 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초록색을 샀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땅은 뭐 사실 적당한 가격에 살 수도 있겠죠. 왜냐? 파란색을 사지 않아도 이 모양 자체로 나름 예쁘게 건물을 잘 지을 수 있고 삼면에 접해 있고 심지어 코너 건물도 되니까요. 유동 인구들도 이런 데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파란색은 뭐 사서 네모난 모양을 만들면 물론 그게 베스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면 이 파란색 땅 오리고기 집을 좀 압박해서 싸게 사볼 수도 있겠죠. 너 이거 있어봤자 소용없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좀 싸게 팔아. 해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80점을 주고 싶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정답이 좀 나왔던 파란색 땅을 먼저 사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파랑을 산 다음에 빨강을 샀어요. 그 다음에 초록을 마지막에 사는 경우. 일단 파랑과 빨강을 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거는 정말 별로인 모양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녹색 땅 주인이 팔 리도 없고 팔아도 매우 매우 비싸게 팔 테니까 점수가 낮는데 그럼 얘는 왜 40점이 아니고 30점이냐? 음, 만약에 파란색을 사고 빨간색한테 땅 좀 파세요 하면은 빨간색이 과연 적당한 가격에 팔까요? 빨간색이 아무리 봐도 파란색보다는 조금 더 좋은 땅이죠. 면에 접해 있는 면도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많고 코너 건물도 되고. 그래서 약간 순서가 빨강, 파랑, 초록으로 간 것보다 오히려 10점 까서 3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다음 네 번째로 파랑 사고 초록 사고 빨강을 사는 경우. 우리가 일단 파랑을 먼저 사고 초록을 만약에 사게 되면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못생긴 땅 모양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예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대신에 이 기역자 대박식당도 뭐 나름 이쪽 면과 이쪽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대로 건물을 지어도 되고 빨간 땅도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비싸게 팔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도 막 그렇게 좋은 요 대로변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여기서 60점밖에 안 나온 이유는 이 초록을 두 번째 샀기 때문인데 파란색을 사고 초록색을 살 때 역시 초록색이 싸게 팔 리가 없겠죠? 자기 땅을 안 사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자기 땅을 당연히 비싸게 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60점. 역시 초록색을 제일 먼저 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마지막 초록 땅을 먼저 사는 경우. 민들레님 정답이에요.
당연히 이제 초록색 땅이 가장 좋다는 거 이제 다 그동안 얘기해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땅이 그냥 혼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 다 먹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초록색 땅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초록색 땅을 먼저 샀어요. 적당한 가격으로 떨어진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먼저 샀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을 사고 빨강을 살래, 빨강을 사고 파랑을 살래의 차이가 있죠. 일단 둘 다 90점 100점인데 파랑을 먼저 사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빨강을 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둘 다 잘했지만 이 기역자 모양이 이 모양보다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이거를 100점, 이거를 90점을 준 겁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 코너를 다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일 좋을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순서대로 살 때 알박기 할 만한 초록색을 먼저 사고 당연히 빨간색을 사고 파란색을 사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제일 좋은 땅은 초록색, 그냥 저냥 괜찮은 땅은 빨간색. 근데 요거는 사실 그냥 별로라고 하긴 뭐하지만 세 개를 굳이 순서를 나눠주면 파란색이 제일 별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좋은 땅 순서대로 사야 가장 싸게 매입이 가능하고 아까 거꾸로 가장 나쁜 땅 순서 파랑, 빨강, 초록으로 사면 가장 비싸게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살펴보면서 이 건물, 요 대박식당 건물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어떻게 건물의 순서를 지어서 살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해보는 되게 좋은 예시였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셋 다 사면 얼마에 살 거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는 이제 추정가입니다. 추정가가 평당가가 4,700, 4,900, 7,000 이게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 동네 시세의 어떤 시세는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가니까 이 동네의 현재 시세를 좀 알아볼 수 있겠죠. 이 현재 시세는 처음에 봤던 건물 그 255-2번 예쁘게 지었던 건물 이게 평당 60억인데 6,761만 원 이게 대충 이 동네에 좀 괜찮은 땅들의 시세라고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9년도에도 이렇게 6천만 원대, 20년도에도 6천만 원대로 실제로 거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시세를 대충 6,700만 원쯤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저라면 얼마에 살까요? 물론 이제 많이 싸게 사고 싶으니까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초록, 빨강, 파랑 순으로 살 거고 6,700보다는 적당한 가격대가 온 6,500쯤에 일단 초록색을 먼저 삽니다. 계산하면 평수랑 곱해서 계산하면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빨간 땅은 조금 더 싸게 해서 평당 6천쯤에 해서 17억. 그다음 파란 땅은 열심히 압박을 해서 싸게 팔아 해서 압박을 해서 평당 5천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14억 해서 세 면적을 합치면 89.84평에 52억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인데 물론 이게 이렇게 쉽게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산약국 건물 아까 걔도 89.84평이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그 건물 두 개와 이 건물 세 개가 이 땅 세 개가 동일 평형이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 부산 약국은 아까 평당 6,700 정도, 그리고 제가 이 땅을 가정해서 산 가격은 평당 5,800 정도. 이렇게만 산다면 당연히 사는 게 좋겠죠, 돈이 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볼 거는 아까 그 비양도 사시는 고강자 씨가 만약에 2015년에 빨간색 땅만 사지 말고 전부가 센터냐? 세, 땅에서 어, 음, 세 개를 한꺼번에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계산해 봤어요. 아까 29.4평짜리 요거 29.4평짜리를 11억 5천, 11억 4천에 샀거든요. 이게 그때가 평당 3,925만 원이 나오고, 만약에 새 땅을 다 3,925만 원을 주고 샀다면, 아까 89.84평이니까 35억을 주고 산 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부산약국의 시세인 6,761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팔았다라고 계산을 하면 시세 차익이 25억이 나오네요. 어, 그때 왜 고강자 씨는 하나만 샀는지 아쉽지만, 그래서 이 알 수 있는 결론은 서울의 핵심지 요지의 땅이 나오면 싸게 나오면 일단 사서 쟁여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요. 이번 등기부 등본 분석하면서 간단하게 내려드린 결론.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할 때에는 주변 결이 맞아야 된다. 혼자 너무 예쁘거나 혼자 너무 다 신축이 되어 혼자만 이렇게 안 튀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혼자서만 신축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비용을 많이 들여버리면 역시 임차가 결이 안 맞고 투자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증여 상속을 하더라도 지분을 깔끔하게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지분이 지저분해지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땅을 사는 사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을 오히려 노려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조각난 땅을 사서 모아야 할 때는 가장 좋은 땅부터 사야 된다. 이게 대로변에 있는 땅 사고 그 안쪽에 있는 땅을 사서 하나로 합치면 그 안쪽에 있는 땅도 대로변의 땅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땅부터 사서 하나씩 모으셔야 됩니다. 다음 아까 마지막으로 서울의 핵심지에 좋은 땅은 일단 싸면 사서 보유하는 게 최고다.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근데 등기를 분석하는 게 건물을 사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일 뿐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를 오히려 알게 된 이런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낭만 임장을 하지 않아서요. 14년 낭만 임장이 너무 늦게 출범해서.